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민TV의 김창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장원공영제를 볼 건데요. 장원공영제는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교과서가 이제 뭡니까?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빠진 부분이긴 한데 기출문제에서 종종 자, 장원공영제라는 용어가 보이기 때문에 자, 개념이 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리고 밑에 구독 누른 다음에 저 구독 눌렀어요 라고 이제 이메일을 함께 남겨주시면 거기에 동아시아 과목과 관련된 교재, 기본 교재 PDF 파일을 자,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아무튼요, 자, 내용 들어가게 되면 장원공영제가 어떤 거냐? 일단은 공영이란 개념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 공영이란 개념은 공공기관의 영토, 국아령, 이게 국가 영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아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관청이 가지고 있는 이 아문이라는 게 관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자, 관청이 가지고 있는 관청 소유의 영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 뭐라고 표현하냐? 국아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아령은 다른 말로 자, 공령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에서요, 다이카게 신이라는 개혁 정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이카게 신을 따로 찍어놓은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이 자, 시청을 하시고요. 다이카게 신이 자, 645년도에 자, 개혁 정치인데, 당시 이제 그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쇼토쿠 태자가, 소가시라는 자, 지방 호족 세력과 함께 연합을 해서 자, 왕권을 안정시켜 놨었는데,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현상이 벌어져요. 자, 특정 호족 가문의 권력 독점 현상 이거를 자, 디스하는데 견당사의 사절단으로 갔었던, 견당사라는 건 이제 당나라에 갔다 왔던 사절단인데 거기에 유학생, 상인, 승려들이 함께 가거든요. 어쨌든요, 그들이 자, 여기 있는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소가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네. 야, 너 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을 디스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자, 왕권을 자, 다시금 안정시키자 라고 하면서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 이를 우리가 무슨 개신이라고 한다?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율령 체제를 도입을 해서 다시 자, 여기에 무슨 집권을 재확립하게 되냐면 중앙 자, 집권을 다시요. 자, 중앙 집권을 재확립하는데 자, 나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왕권을 안정시킨 거죠. 그럼 여기는 이 다이카 개신의 개혁 정치 중에 율령에 어떤 걸 들어왔냐면 균전제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균전제라는 자, 제도가 시행됐는데 균전제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그 중에 구분전이라는 것만 자, 이제 지급이 됐는데 당나라의 균전제에선 여러분들 자, 어떤 걸 지급했냐면 구분전이란 토지와 세업전이란 토지를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 구분전은 반납해야 되는 토지고 세업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인데 당나라는 두 개의 종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구분전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세업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농민들은 무조건 정부한테 죽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그럼 일본의 농민들이 이제 국가한테 토지를 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자, 세금을 정부한테 내고 자, 나름대로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 토지를 반납한다. 그럼 정부는 새로운 농민한테 다시 토지를 지급한다. 이런 방식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때 일본의 농민들은 따라서 자, 살아 있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반드시 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금지된 자, 토지를 지급받았다. 요 부분은 자, 뭐에서 나온다고요? 자, 요와 지금 이야기한 요 부분은 시험에서 나오죠. 선택지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령이란 개념,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공령이란 개념은 국가가 농민들에게 지급한 토지, 자, 국아령, 이거를 우리가 공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령. 자, 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이번에 장원공영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원공영제에서 보시면 장원과 공령이다. 자, 공령은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장원공영제가 일단은 자, 몇 세기에 발전되냐면 자, 10에서 13세기 자, 요 무렵에 이제 장원공영제라는 게 발전이 될 건데 10세기에 가게 되면은요,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 공통적으로 10세기 무렵에 농업기술이 발전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아시아라는 과목이 처음 나왔었을 때는 여기는 교과서에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생산력의 발달, 이 단원이 아예 있었거든요. 자, 이 중단원은 아예 나와 있었는데 이게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원공영제가 이제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용어 정도, 매매가 금지된 토지가 지급되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그 전후 맥락을 지금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10세기, 그러니까 일본은 10세기가 헤이안 시대 말기인데 그 헤이안 시대에 인구가 증가됩니다. 왜냐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인구 부양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애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인구가 증가되니까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농경지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돼 있는 농경지를 농민들한테 계속 빌려주고 있었잖아요.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농사 짓고 세금 내라. 그 연공을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데 연공을 걷기 위해서는 농민들한테 토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에서 균전제에 토지를 주고 그거에 기반을 두고 세금을 내라. 조용조. 기억나요? 그래서 균전제와 조용조와 부병제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본은 똑같아요. 공령을 나눠준다. 공령에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 세금을 연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쨌든 연공을 징수했는데 인구가 증가됐어요. 농민들이 안 죽어. 왜냐면 아까 생산량이 늘어나서 인구 부양력이 커졌다. 인구 증가. 결국은 정부가 토지를 나눠줄 양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국가가 개인들의 토지 개간을 허용을 해줘요. 개인들아 토지를 개간하렴. 그래서 결국은 사적인 소유지가 넓어지는 장원이 뭐 되느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개간을 할 때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그럼 개간에 앞장서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귀족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호족들 이들이 여러분들 개간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개간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여기에 있는 정부가 옵션을 걸었어요. 귀족들아 사원들아 호족들아 우리는 귀족만 볼게요. 이 귀족들한테 어떤 옵션을 걸었냐면 네가 개간한 땅 이 장원은 말이야 반드시 누구한테 빌려줘라? 농민에게 빌려줘라. 농민에게 대여를 해줘라. 그러면 농민한테 대여해주고 그때 네가 직접 농민들로부터 뭘 걷어라? 연공을 징수해라. 연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이라고 그랬죠. 원래 세금은요 국가가 걷는 거잖아요. 원래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국가가 아까 농민들한테 토지를 주고 즉 공령을 나눠주고 그 대가로 세금 걷어라 세금을 내라 연공을 징수했는데 토지가 부족해서 나눠줄 토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농민들한테 누구는 나눠주고 누구는 못 나눠줬는데 그 못 나눠준 토지 받지 못한 농민한테 세금 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를 받지 못한 농민들한테 어떡하지? 야 귀족들아 너 개간을 해서 그 개간한 땅에서 대신 농민들한테 그 땅을 빌려줄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결국 개간이 허용됐었을 때 옵션이 어떤 거냐면 반드시 농민에게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농민들은 그 토지를 받아서 원래 공령을 받았다면 세금을 누구한테 낼 건데? 국가한테 낼 건데 이 토지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장원, 즉 개인의 장원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귀족이나 사원이나 호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유지 장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누구한테? 연공을 여기 있는 귀족들한테 내는 겁니다. 구조 이해됐어요? 그때요. 여기 있는 장원의 주인 영주가 있겠죠? 보시면 장원의 주인 영주가 있을 텐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귀족과 사원과 호족입니다. 그럼 귀족만 얘기합니다. 귀족들이 지금 개간을 해서 장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농민한테 지금 빌려줬잖아요. 농민한테 빌려줬는데 그러면은 농민들로부터 뭐를 거둘 수 있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하지 못하니까 귀족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네가 해라. 됐죠? 대신 거기서 세금을 네가 걷어서 네 수익으로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장원의 영주들은 어떻게 그럼 세금을 걷지?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냐면 묘슈라는 애를 고용해요. 묘슈. 와, 그래서 이 묘슈라는 단어 지금은 이제 시험 안 나올 겁니다. 묘슈란 단어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묘슈는 농민들 중에 좀 글을 좀 읽을 줄 있고 좀 잘 사는 농민 그래서 유력 농민층 이렇게 할까요? 그 유력 농민층을 뭐 하게 된 거냐면 고용을 해요. 누가? 장원의 영주가. 그러니까 귀족들이 유력 농민층인 묘슈를 고용을 해서 그 묘슈한테 야 네가 좀 농민들한테 세금 좀 걷어와 즉 연공 좀 걷어와 내가 빌려주는 요 토지의 농민 요들한테 네가 대신 걷어와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나요? 이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정부도요. 어머나 야 지방에 지방 관리를 파견하고 그 지방 관리한테 세금 걷는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지방 관리 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부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데 얘들은 묘슈한테 시켰네? 그럼 우리도 묘슈한테 시키는 게 좋겠네. 결국은요. 여기 있는 정부도 결국 묘슈를 고용을 해서
소농민들로부터 자 뭐를 연공을 걷어서 자 지방 관리를 통해서 정부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원공영제라는 거는 자, 당시에 해이안 말기 10세기에서 13세기에서 농민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장원에서 토지를 받거나, 즉 장원은 귀족들한테 됐죠? 그 다음에 공영의 토지를 받거나, 공영은 이제 국가의 토지. 그러니까 농민들 중에 일부는 국가의 토지를 받고 국가의 토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자 귀족들한테 토지를 자 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 장원의 영주, 귀족들은 누구를 고용했다고요? 유역농민층, 묘슈. 이 묘슈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었던 마름 있잖아요. 마름. 그 마름하고 비슷한 게 묘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장원에서 이제 묘슈를 고용했다. 정부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황도 묘슈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장원공영제에서는 묘슈라는 유역농민층이 자 중간에서 자 연공을 징수해서 연공을 자 결국은 전달해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튼 장원공영제의 개념은 해이안 말기에 등장했었던 자 그러한 토지의 운영 방식을 얘기했다. 장원은 개인들의 땅이고 공영은 자 정부 소유의 땅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나요? 자 농민들은 공영 5어 자 장원을 통해서 토지를 받았고 묘슈라는 자 유력 농민층 유령이 아니고요 유력 농민층이 자 뭐했다? 여기 있는 세금을 대신 걷어다 줬다더라. 이 장원이요 여러분들 자 확대됐을 때 아까 개간을 허용했는데 몇 세기 때부터 허용했습니까? 10세기 때부터 자 장원의 확대 장원 공영제 13세기까지 10에서 13세기까지 그러면 10세기에 자 귀족과 사원과 호족들이 장원을 넓혀 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귀족만 볼게요. 이 장원은 개인의 사유지입니다. 그죠?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 땅은 지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정부가 허용을 했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장원을 넓혔었을 때 사람들의 욕심이 자 끝이 없으니까 개간하는 것도 있지만 자 어떻게 돼요? 개간이나 땅을 농경지로 바꾸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간하는 것도 있지만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들 걸 뺏는 방법도 있네. 어차피 이 장원은 합법이니까. 그래서 무사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들을 고용했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새로운 땅을 더 뺏거나 아니면 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 결국 이제 무사들을 고용하게 됐고 그 전에도 사무라이 무사들이 있었을 텐데 무사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원 공영제라는 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확충되었다. 자 결국은 무사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거대한 자 무사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 무사 집단의 대표적인 세력이 다이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다이라시 세력과 미나모토노시를 따르는 미나모토노시 세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세력들 자 잠깐만요. 무사들을 누가 고용했죠? 무사들을 고용한 건 누구죠? 이 무사들을 자 고용했었던 거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귀족들이 자 고용을 했었던 겁니다. 귀족들이. 그럼 귀족들이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무사들을 고용했을 때 다이라시도 마찬가지고 미나모토시도 마찬가지고 귀족들이 고용했겠죠. 근데 문제는 귀족의 파워가 자 중앙 정치에서요. 귀족의 파워가 커지면 누구 힘이 약해지겠습니까? 왕권이 약해지죠. 천황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천황도 어쩌 이거 봐라. 아 내가 이 정책을 잘못 썼나?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나눠줄 토지가 그러니까 다이카게 신이라는 개혁 정치에서부터 계속 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균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령이라는 게. 근데 해이안 말기에 토지가 부족해서 이거를 개인에게 자 개간을 허용했더니 그 귀족들이 오히려 세력이 커지고 자 여기 있는 무사들과 결탁이 됐네. 그러니까 귀족의 파워가 커지니까 왕권이 약해지니까 안 되겠다. 결국은요. 여기 있는 천황이 요 미나모토시 원래 미나모토시 얘네들도 귀족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 애들인데 천황이 얘들과 손을 잡아요. 그럼 여전히 얘들은 자 귀족을 따르죠. 그때 둘이 싸워서 결국 누가 승리했냐면 여기에 있는 자 미나모토. 자 미나모토시가 자 미나모토노시가 자 여기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이 다이라시와 싸우면서 그때 싸움의 중심지 거점을 가마쿠라라는 동네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쿠라 막부가 수립됐고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이 됐고 그 가마쿠라 막부가 자 1185년 자 연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몇 세기 말이라 12세기 말이라 그 12세기 말에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면 자 고려시대 고려의 무신 정권이 언제냐면 자 1170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고려와 일본에서는 다 같이 자 몇 세기 말에 12세기 말에 12세기 말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요. 그러면 가마쿠라의 거점을 두고 결국은 자 미나모토시가 승리를 거둡니다. 다이라시의 세력을 누릅니다. 그럼 천황의 입장에서는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죠. 땡큐죠. 누가? 여기 있는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가 고맙죠. 그래서 천황이 미나모토에게 슈고의 칭호를 자 줘요. 이 슈고는 자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인데 일본에 여러분들 섬이 크게 4개가 되어 있는데 맨 위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그 중에 자 이제 홋카이도 섬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그 홋카이도 섬이 일본 영토로 완전하게 편입된 게 언제냐면 1872년 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 때. 그러니까 막부가 다 끝나고 일본이 개항된 이후에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메이지 정부 때 홋카이도가 완전하게 일본 영토로 편입되거든요. 아무튼 그럼 홋카이도와 자 혼슈 섬의 북부 지방 이쪽에는요.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이누족의 소수민족들을 자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던 거냐면 오랑캐라고 표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를 자 오랑캐 이자를 썼네요. 자 여기에서 요 이가 오랑캐를 말하는데 오랑캐 이자 자 정벌하기 위한 자 대장 오랑캐를 정벌할 역할을 가진 대장 이게 정일의 장군 쇼군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쇼군은요 관직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 그러니까 여기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제 뭡니까 관직 이름으로 어떤 관직을 받은 거야? 쇼군이라는 관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2세기 말에 이제 쇼군의 관직을 받은 이 미나모토가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는요 천황의 힘을 눌러버려요. 천황의 힘을 눌러버리면서 무사들 중에 자 우두머리로 이제 자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쇼군이라는 이 관직 이름 자체가 원래는 관직 이름이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힘이 막강해지면서 천황의 힘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사들의 우두머리, 무사들의 자 대빵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됩니다. 아무튼요, 쇼군이라는 자 칭호를 자 받게 되었다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누구의 힘을 계속 누른다? 천황의 힘을 계속 누르게 된다. 일단 장원공영제, 장원공영제는 10에서 13세기인데 이 자체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 장원공영제 안에서 여러분들 자 일단 개념이 이해할 거는 장원이 뭐고 공령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그 공령과 장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사들의 고용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무사 집단이 형성이 됐고 그 무사단에 다이라시와 미나모토시 세력이 있었는데 이 중에 미나모토시 세력이 다이라시 세력을 누르고 자 결국은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관직을 받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쇼군의 힘을 누르고 아니죠 천황의 힘을 누르고 쇼군이 더 강력한 자 권력을 가져가게 된다. 이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원공영제에서 10에서 13세기 자 그 이후에 자 막부 정권의 발전 가마쿠라 막부가 첫 번째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요 정도 일단 개념 이해했고요. 일단은 이해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걸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 수강을 좀 해두시면 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